제 맘대로 뽑는 2019-20 시즌 세리아 포지션별 황금 쓰레기통 2부 시작하겠습니다. 남은 포지션 중 우선 첫 번째로 오른쪽 윙어 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른쪽 윙어 황금 쓰레기통의 주인공은 AC 밀란에서 뛰다가 임대를 떠난 수소입니다. 그동안 수소 때문에 속 뒤집어진 밀란 팬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 확신합니다만 어쨌든 수소가 밀란에게 해준 공헌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력은 들쑥날쑥하고 종종 답답해 뒤질 것 같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매년 발전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고 스탯도 겁나 잘 쌓아왔잖아요. 기본적으로 리그에서 15개 가까이 공격 포인트를 찍어주는 윙어, 흔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 지난 시즌에는 피용택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팀의 후반기 반등을 이끌었던 선봉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수소가요. 이번 시즌 완전 패급으로 전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던 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수소는 드루킹 못지않은 매크로 장인입니다. 수소의 매크로 플레이를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박스 안에 동료가 있다, 얼리 크로스를 올립니다. 자신의 슛 각이 나온다, 다 무시하고 중거리 슛을 각이죠. 이게 답니다. 적극적인 돌파나 전진 패스?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매크로 플레이가 공격 포인트로 이어지니까 주전으로 뛰었던 거지요. 그나마 이 매크로성 플레이가 0점이 맞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시즌은 0점도 안 맞는데 진짜 이 새끼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슛을 쏘니까 진짜 보고 있는 우리가 더 미치겠죠? 그만해. 진짜 뒤지는 것 같잖아. 결국 감독이 피올리로 교체된 이후 수소는 카스티오에게 완전히 밀리고 말았고요. 심지어 카스티오가 주전으로 뛰면서 밀란의 성적도 좋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겨울 이적 시장 때 세비야로 임대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시즌을 돌아보면서 그나마 수소에게 쉴드거리였던 공격 포인트 수도 눈에 띄게 확 줄었습니다. 점점 킥 하나만 있는 원툴 플레이어로 전락해가는 느낌입니다. 다음은 미드필더 두 자리입니다. 미드필더 첫 번째 선수는 AC 밀란의 루카스 파케타입니다. 사실 파케타는 지안파올로와 피올리 선임 과정에서 아주 혼란스러웠던 이번 시즌 밀란의 최대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 3,500만 유로라는 적지 않은 이적료로 입단했던 파케타였는데요. 하지만 파케타는 특유의 드리블 능력과 패싱 센스로 단박에 밀란의 핵심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밀란의 상승세에는 파케타의 지분도 상당했다고 할 수 있죠. 지난 시즌보다 이번 시즌을 더 기대케 했던 파케타였는데요. 하지만 새 감독 지안파올로의 눈밖에 나면서 출전 시간을 빠르게 잃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안파올로는 캐시에나 차라놀루, 빌리아 등을 더 중용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브라질 국가대표에도 꾸준히 선발되며 주전급으로 활약하는 선수를 벤치 멤버로 처박아두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기도 했죠. 이후 지안파올로가 잘리고 피올리가 부임하면서 파케타는 다시금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4-2 전술이 효과를 보면서 파케타는 캐시의 베나셀에게 더욱더 철저하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4-4-2 전술로 성적도 좋아지니 굳이 변화를 줄 이유 자체가 없었죠. 선수 본인도 굉장히 조급했던지 경기에 나올 때마다 볼을 끌면서 템포를 죽이는 버릇이 더 심해지기도 했고요. 결국 이번 시즌 파케타는 완벽한 벤치 자본으로 전락했고요. 지난 시즌보다 출장 경기 수가 더 많음에도 플레이 타임은 더 줄어드는 기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파케타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적어도 생각 없이 뛰기만 하는 캐시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장 존나게 돌았어요. 황금 쓰레기통 미드필더 부문 두 번째 선수는 인테르의 크리스티안 에릭센입니다. 선수 거래의 신으로 불리는 인테르의 마로타 단장이 이번 겨울 초강적을 한 명 만났으니 바로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였습니다. 이 양반은 선수를 팔되 무조건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뜯어내기로 굉장히 유명한 양반인데요. 이 경우 원래 쇼당이 안 붙지. 이런 두 양반이 이번 겨울 부딪힌 것은 바로 에릭센 거래였는데요. 상식적으로 레비가 참 대단한 것이 이번 겨울에 팔지 못하면 다음 여름에 공짜로 나가게 되는 에릭센을 두고 끝까지 뻗팅겨서 자신이 원하는 2천만 유로를 몽땅 뜯어낸 겁니다. 거의 김도환급의 협상 능력이었습니다. 사실 콘테가 가장 원하던 미드필더는 바르셀로나의 비달이었는데요. 바르셀로나가 생각보다 가격을 높게 부르는 바람에 에릭센으로 급하게 타겟을 변경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데려오게 된 에릭센, 하지만 팀에서 입지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인테르의 라인업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기존의 브로조비치, 바렐라는 이미 손발을 다 맞춘 상태이고 경기력도 좋기 때문에 빼기 애매하고요. 에릭센이 베시노를 대체할 정도로 피지컬적으로 우수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들인 돈이나 정성에 대비해서 출전 시간 자체가 적었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 약체팀 루도고레츠를 상대로 1개의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한 걸 제외하면 뚜렷한 성과도 없었지요. 물론 팀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고 갑작스레 리그가 중단되는 변수도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되는 선수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 한정해서 기대치에 비해 아쉬웠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 황금 쓰레기통 포지션은 왼쪽 윙어입니다. 최대한 이전 영상에서 언급이 안 된 선수 위주로 뽑으려고 했는데 왼쪽 윙어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최악의 영입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나폴리의 이르빙 로사노를 뽑았습니다. 이 선수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돈으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적료 무려 4,200만 유로, 나폴리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이고요. 연봉도 상위권입니다. 물론 자신의 자리에 나폴리의 에이스 인시네가 있고 오른쪽으로 옮겨 뛰려다 보니 아직 카이온이 쌩쌩한 것도 어느 정도 참작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들인 돈을 생각하면 이 정도 성적은 굉장히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이번 시즌 적응을 하지 못한 데에는 피지컬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비를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파울을 유도하는 것 외에는 플레이의 강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업로드했던 이번 시즌 최악의 영입 베스트 5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로사노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19-20 시즌 황금 쓰레기통 마지막 포지션, 바로 공격수 자리 되겠습니다. 공격수 첫 번째 선수는 밀란에서 뛰다가 겨울에 베를린으로 이적한 크시슈토프 피용텍입니다. 참 이 선수를 생각할 때마다 세상 일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즌 피용텍은 그야말로 미친놈 포스였어요. 제노아와 밀란에서 무려 30골을 넣었거든요. 밀란이 유벤투스와의 신사협정도 깨고 이과인을 내보내면서까지 무리하게 데려왔을 정도로 엄청난 포스를 보여줬는데 단 반년 만에 완전히 두 선수가 엇갈렸죠. 이과인은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폼이 올라온 모습이었지만 피용텍은 완전히 박살나버린 모양새입니다. 공격 포인트 자체가 아예 반토막이 났는데 리그에서 넣은 저 4골 중에 3골이 PK골일 정도로 그냥 골 못 넣는 공격수가 돼버렸습니다. 골 결정력 자체가 아예 실종이 됐고요. 몸싸움을 꺼리니까 더더욱 찬스가 나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공격력 부족을 우려하던 밀란은 질라탄을 다시 데려오기로 결정을 했고 피용텍은 이 40살 형한테 밀려서 헤르타 베를린으로 넘어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를린에서 첫 골을 넣자마자 밀란은 매년 공격수를 바꾸는 게 습관이다라는 디스까지 했는데요. 주둥이가 문제지? 그렇지. 주둥이가 문제지. 실력부터 주둥이까지 최악이었던 피용텍을 이번 시즌 최고의 황금 쓰레기통으로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황금 쓰레기통 마지막 주인공은 제노아의 안토니오 사나브리아입니다. 공격수 한자리에 사나브리아를 넣은 이유는 이 선수가 지난 시즌 무려 밀란으로 떠난 피용텍의 대체자로 영입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영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15경기에서 고작 3골, 그리고 이번 시즌 역시 16경기에 나와서 딱 3골만 넣고 있어요. 피용텍을 대신할 공격수가 말입니다. 이번 시즌 더 심각한 것은 슬럼프가 길었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즌 첫 골을 19라운드, 그러니까 후반기 시작에 넣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제노아는 팀 공격을 83년생 공격수 판데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임대 신분인 사나브리아는 이번 시즌이 끝나고 2천만 유로의 이적 옵션이 달려있는데요. 완전 영입 안 될 것 같습니다. 될 리가 없겠죠. 지금까지 황금 쓰레기통 11명을 선정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골키퍼 이오노트 라두, 주전 골키퍼로 영입됐으나 후반기 다른 팀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오른쪽 수비수 다닐루, 왜 칸셀로 대체자입니까? 센터백 지오르지오 키엘리니, 부상으로 시즌 대부분을 날려먹은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센터백 디에고 고딘, 많은 나이와 기량 저하로 제 몫을 해주지 못했고요. 왼쪽 수비수 파우지 굴람, 십자인대 부상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윙어 수소, 신나게 매크로만 돌리다가 튕겨져 나갔고요. 미드필더 루카스 파케타, 아무래도 감독 운이 지지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에릭센,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없습니다. 왼쪽 윙어 이르빙 로사노, 나폴리 역대 최고 이적료, 하지만 자리 없음. 공격수 크시슈토프 피용텍, 실력도 폭망, 주둥이도 폭망. 마지막으로 공격수 안토니오 사나브리아, 19라운드에 시즌 첫 골 넣는 주전 공격수, 이걸로 설명 끝날 것 같습니다.